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 준비한 명사초청 신년토론 2018 울산 미래를 향한 준비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세계와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침체냐 발전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울산 방송국에서는 2018년을 맞이해 다가올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울산 시민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우리 시에서도 좀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시간이 좀 단축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애기 아빠도 아무래도 애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도 좋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육아 보조금 그 10만 원 늘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육아 쪽에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업주부니까 육아 쪽이나 취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이런 것들이 새해 연초부터 보도돼서 좀 암울하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서로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비용을 좀 부담하고 고통을 나누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 전반적인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울산 시민들 여러 분야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눌 명사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트 정무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울산발전연구원 오정택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나와주셔서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장님, 앞에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예, 당장 2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가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6월이 되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창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삶의 질 높이기를 강조한 우리 최저임금 인상, 또 청년 일자리 정책들, 네. 또 특히 이제 울산에 관련이 많죠. 주력 산업 침체 분위기를 극복할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발굴 등 네. 혁신 성장 의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가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네. 이슈뿐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트렌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예,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만 네네.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요새가 삼불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신과 불안과 불황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마 개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화 추세가 그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어떤 그 높은 파고 결합되어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가 2018년 소비 어떤 그 사회 키워드로 이건 영어입니다만 웩더 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어떤 주객이 전도되는 그래서 대중매체보다는 SNS나 1인 방송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이 네. 어떤 비주류라고 규정해왔던 전통적인 것들이 주류 시장을 압도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삶의 중심이 조직과 일 중심에서 나와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네.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 이제 개인 추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구 변화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1980년에 이 4.8% 정도밖에 안 됐던 1인 가구 수가 재작년에 거의 27%, 앞으로 2030년에는 한 40%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네. 혼자 사는 가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 1인 가구가 이 상당히 좀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이 젊은 층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안 지으려는 이런 이제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고령화나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때문에 가족 해체 등으로 이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개인화라는 건 어떻게 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혼자 사는 자유하고 즐거움을 좀 만끽하고 네. 또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거. 그래서 요새 잘 아시겠지만 혼밥, 혼자 밥 네네네. 먹고 다니고 혼술, 혼자서 술 먹고 네. 심지어 혼영이라고 해서 영화도 혼자 보는 이런 네. 그 나홀로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개인화가 어떤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소형화 추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든가 또 스마트홈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이 삶을 좀 편하게 하는데 네. 어떤 추세가 네. 이제 주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하는 좀 뭐 양면의 그 알겠습니다. 칼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예, 예. 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단어가 있었죠. 아주 핫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뭐 시작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지만 아주 먼 미래다. 그냥 아직 실체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총장님 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그냥 그 정의를 해라. 네. 그러면 이 지능혁명입니다. 네. 지능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CBM이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I는 뭐 사물 인터넷, 네. 인터넷 오브 띵스, 또 뭐 클라우드, 네. 빅데이터, 모바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DNA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뭐 이렇게 또 정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결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많이들 이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접근 방법이 2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자동차에 이런 AI를 입히는 쪽이 있을 것이고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가고 있는 쪽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세계는 구글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이 네. 스마트폰을 키워서 거기에 발통을 달고 구동장치를 해서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운전 상황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니까 이제 저희가 괜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뭐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네, 말씀을 드려보시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그런 되면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대표가 될 수 그래서 뭐 있을까요? 이제 네. 이 그 트렌드를 그 변화를 예측을 하려면 최근에 네. 막을 내린 CES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죠. 네. 예, 예. 정말 전 세계에서 뭐 가전제품 회사 뭐 CEO들이 모이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다 네. 오시고 아 그렇죠. 또 뭐 네. 구글, 뭐 페이스북 전부 다 모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그냥 뭐 자동차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그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도 이번 그 CES의 중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여서 한번 얘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협의도 하고 했는데 네. 뭐 한 가지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가느냐의 문제니까
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유니스를 살짝 네. 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불안감을 네. 해소시키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하이퍼루프라는 그런 그 부산서 서울까지 한 16분 뭐 20분 만에 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도 최근에 그 스마트 시티의 일환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우리가 최근에 그 시작된 울산 만명 개론 프로젝트 같은 그렇죠. 것도 이제 네.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한번 부흥시켜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 또 연구센터 이런 거를 저희가 정부로부터 네. 펀딩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울산 시민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 뭐 삶을 더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풍요롭고 편하게 그런 거죠. 만들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가 되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제일 큰 것은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총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전기, 3차 산업혁명에서 그 IT 기술에 기반한 정보화 이런 거를 들여다볼 때 그 당시에도 그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뭐 그랬죠. 고용이 뭐 감소되고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랬지만은 네네. 그때마다도 통계를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뭐 이 잡도 이제 네. 일자리도 이제 창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지만은 실제로 뭐 대표적인 거를 이런 거를 많이 예를 듭니다. 내연기관의 어떤 자동차가 부품이 보통 우리가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사실 전기로 가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한 1만 개 정도면 네.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만 개에서 15,000개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부품업체나 이런 데는 자동차 업체는 어떻게 가느냐. 상당히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나 이런 거 기계가 이제 자동화되고 이제 지능화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는 하지만은 그것이 꼭 이 잡을 갖다가 일자리를 없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만한 또 이제 다른 쪽에서의 기술이 진보가 되고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계가 이제 뭐 발전을 하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작동 메커니즘이 네. 그걸 알고리즘이라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보다 이제 진보가 돼서 딥러닝이나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지능적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기계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후가 아닐까. 사람은 그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아마 나름대로의 인간 휴먼 네. 그 인텔리전스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낙관과 또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울산의 경제가 사실은 침체의 늪에서 몇 년째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자, 울산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렇게 좀 잘 돼 가서 우리 이제 사원들이 조금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게 전부 다죠 뭐. 우선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걸 들었는데요. 그게 또 달갑지만은 않은 게 그가 비례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물가가 좀 높은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서민들이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중국의 더딘 성장이라든지 원화 강세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화학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그 작업률, 중동의 또 원료 제품 작업 생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 시장이 좁아지면서 좀 더 이렇게 작년보다는 약간의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나 아직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장 위주의 이런 수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의 R&D 중심의 혁신의 총력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울산의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울산 경제의 문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민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결국 이제 울산이 그 노동집약적 전통 제조 산업 중심의 구조가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가 저희한테까지 밀려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주요 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결국 이제 호황기에 우리가 그런 연구 개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준비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R&D 강화 이런 쪽에 더욱 힘을 쏟으면 네.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조업 기반인 울산이 힘든 건 저성장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침체기에서 벗어날 방안이 있을까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에 울산의 그 한 5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이 네. 제조업입니다. 네네. 우리가 3대 주력 산업으로 뽑고 있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인데 이게 사실 글로벌 경제가 좀 침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게 현황인데 사실 울산이 제조업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저는 뭐 네. 당위성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네. 울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중이 12%입니다. 네. 이 한 도시가. 근데 이제 울산 경제가 지난 2011년에 6.1% 정도 성장한 게 이제 가장 좋은 때였는데 최근 2년 보게 되면 2015년에는 거의 좀 미미한 0.3%, 그다음에 조금 낮아서 2016년에 0.9%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안 좋다면은 계속 이대로 안 좋은 거를 안고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울산에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그 다양한 업종을 울산에서 육성하는 전략이 아닌 네. 어떤 그 굴뚝산업, 중장대한 이런 제조업을 첨단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도 뭐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R&D 기반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산업이나 환경 안전, 그다음에 제조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그 규제를 좀 풀고 그다음에 유니스트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연구 중심 대학이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서 기술 혁신에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치를 가한다면은 아마 울산이 저는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고는 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힘이 나네요, 네. 괜히. 예. 네. 일본의 제조업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고도화하는 전략이 있다면 네.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필요한 것 같고요. 유니스트 같은 학교나 연구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 원장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하니까 유니스트가 부담이 점점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울산 경제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이제 그런 도약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을 보면 결국 원천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천 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성장 모델이 이제 그런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 히브리우 대학에서 모빌 아이라는 회사 하나가 그게 이제 인텔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네. 그거 하나가 16조입니다. 인수를 하는 돈이 16조. 그래서 정말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해야지 결국 우리가 지금 현 정부의 혁신 성장의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요. 네. 이제 저희 유니스테에서는 그래서 수출형 연구 브랜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14개 정도가 돼 있고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는 뭐 언론에도 많이 꽤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해수 바닷물을 이용한 그런 전기 저장을 하는 해수 전지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 이렇게 AI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AI를 위한 이제 저전력 그 지금 있는 칩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전력 신경망 칩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췌장암을 진단할 광음량 내시경 뭐 네. 이런 것들을 그런 원천 기술을 그렇죠. 개발하는 데에 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울산의 경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업이 그동안 화랑이었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요즘 저성장 시대는 양극화가 더 문제인데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서민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 조선업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네네. 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조선 수주한 것이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선 산업의 특성상 네. 이것이 설계를 하고 이제 자재를 확보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일감이 좀 부족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이제 타임렉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좀 특히 이제 동구 지역에 뭐 그 협력업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울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 연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 난국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뭐 11월까지 그 수출도 그 전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좀 증가를 했고요. 네. 실업률도 뭐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제가 보니까 울산 지역의 청년 고용률도 올라가고 네. 청년 실업률도 좀 내려갔고 일단은 그런 어떤 시그널 징후가 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도 여전히 호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사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에서 조금 어렵지 사실 유럽에서는 우리 현대차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저께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현대차의 그 럭셔리 그 모델 뭐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조선업 이런 경우는 업황 개선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좀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체감 경기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심리적인 거를 네. 어떻게 이제 시나 우리 이제 그 학교나 연구원에서 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그런 점에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울산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울산이란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예. 네. 뭐 저도 물론 고민을 뭐 많이 해보고요. 저도 울산 시민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제안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뭐 과거 우리 울산은 공업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염된 도시다. 뭐 이런 인식도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태화강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생태 도시로 이제 변모를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울산을 또 가만히 보면 산, 바다, 강을 모두 가진 사실은 생태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첨단 기술과 또 생태를 이렇게 함께 가진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관해서 울산시에서도 울산 비전 2040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휴먼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네, 그 작년 7월달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하고 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 비전 2040이라서 2040년에 울산의 모습은 이렇게 가야 된다 네네네. 하는 뭐 그런 계획을 상당히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목표를 정했는데 가장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먼시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삶이 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런 모델 이름을 이제 우리가 휴먼시티라고 지었고요.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요새 지속 가능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자자손손 네네네. 이 좋은 환경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복원력이 강한 안전 도시. 우리가 이제 옛날에 2차 산업이나 뭐 원전 이런 거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후되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복원력 있게 복원력이 가능하게 해서 사실 3가지 프로젝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도시 울산 프로젝트가 그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제 대기에 우리 이제 공기의 질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 원전과 산업 단지 같은 고위험 시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시민의 어떤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게 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라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의 어떤 자연성, 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고품질의 환경 서비스를 네네네. 제공하기 위한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다 완성을 한다면은 아마 앞으로 2040년 얼마 사실은 뭐 네네. 길다고 보면 뭐 20몇 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휴먼 시티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장님께서도 울산이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예, 있으신지요? 근데 뭐 추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는 네네네. 그 생각을 할 때 핵심이 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들여다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또 안전하고 그런 의료 서비스들도 거기에 같이 이제 구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그렇죠. 중요하죠.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이 교육에는 엄청난 정열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문화예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의 글로벌화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만 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일자리나 이런 거를 새로운 첨단 그 기술 연구 쪽에 관련되는 고급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해내고 네. 또 문화예술 이런 의료 서비스도 함께 해가면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요즘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울산이 갖고 있는 관광산업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 많은 시도나 지자체 네. 우리 국가적으로도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에 네네.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울산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관광 산업이 저도 사실은 울산에 온 지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관광 자원이 풍부한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까
울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 매연도 많고 오염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산업 도시의 어떤 그 제조업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어떤 산업 있죠. 도시의 네. 이미지가 많은데 네. 실제로 울산을 방문하시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방문 전하고 방문 후에 산업 도시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도시다, 해양 도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실 울산권 관광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5색 테마 관광 도시라는 그런 거를 이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 그다음 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는 산업관광,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어떤 대명사로 있는 태화강을 생체 하천으로 복원시킨 뭐 이 저 생태관광, 그다음에 또 저 이름이 참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영남 알프스 너무 맞아요. 좋은 네네네. 그 환경 산악관광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제 우선 그 생태관광이나 해양관광을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킬러 콘텐츠로 이제 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산업관광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해양관광 도시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인프라가 돼 있다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2017년은 사실 울산 방문의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오셨는데 미흡한 부분도 사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관문인 KTX 울산역에서 방문객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서 간질곳이라고 가보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가는 버스도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울산이 울산광역시인데 이게 관광 명소라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교통이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시티 투어 버스를 타봤는데 이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더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쭉 이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요.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애로사항이고요. 다른 유명 관광지에 비해서 울산은 약간 관광 패키지 상품이 조금 더 빈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제주도라든지 그런 쪽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패키지 상품을 좀 더 풍부하게 뭐 관광객들이 갔다 와도 이제 뭐 울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통 인프라가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 많은 호텔이나 어떤 비즈니스급 호텔들이 많이 숙박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경제적 측면, 요금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 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블루 투리즘이 줄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관광지의 문화와 스토리를 입혀야 되는데요. 울산의 관광지에도 우리 울산의 문화와 그런 스토리를 개발해서 좀 색깔을 좀 입히고 특히 체험 관광이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울산을 다녀간 방문객들 예상대로 교통 인프라 얘기가 있었는데요. 울산 교통의 문제점,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지적을 하셨던 분의 그 내용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KTX역 이게 네. 접근성이 이제 KTX로 많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주변의 인프라가 아직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시내 접근성도 아직 여전히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이제 상당 부분은 좋아질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버스의 의존적 그런 그렇죠. 대중교통 네. 개선이 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철도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방안들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하나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그 모 방송에서 하는 어서와 뭐 한국은 처음이야 이런 네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그런 참고를 할 필요도 좀 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으로 올 때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소소한 이런 체험, 뭐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외국인들한테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그 추억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최근에 울산 인근에 지진 등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울산 시민들, 울산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안전에 대한 우려, 또 안전한 도시를 위한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이제 태풍 차바도 그렇죠. 왔었고요. 네네. 또 경주 지진, 뭐 아주 최근에는 우리 울산 그 포항 지진이 울산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이제 그러면서 시민들 불안감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그 안전한 울산을 위해서 저희가 그 첨단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도 상당히 모색 중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유니스트에서는 복합 재난 연구센터라는 거를 15년 12월에 개소도 했고 또 폭염 연구센터 17년도 6월에 개소를 해서 이런 인공지능과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그 예방 또 대응 기술 또 저희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대비책을 아무리 마련을 해도 저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네. 훈련을 특히 이제 강조를 해서 거기는 시와 우리 시민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예방 또 대비책이 나오면 거기에 네. 대해서 훈련도 함께 네.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훈련 프로그램을 했던 데서 굉장히 안전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극복하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예, 네네. 예. 그 도시 안전만큼이나 현재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일 것 같아요. 이제 2015년부터 울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20년 뒤에 울산 인구가 30%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 시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 같은 건 없을까요? 그 인구 문제는 사실 이게 국가적인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네네. 잘 아시겠지만 뭐 인구학자들은 2300년 이후에 아마 이 한민족이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추세로 이제 인구가 네. 감소가 되게 되면 네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문제고요. 시 차원에서도 아마 관심을 제가 많이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 인구가 광역시 승격이 97년에 됐을 때 그때 이제 100만을 돌파해서 101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이제 매년 1만 명씩 이제 증가를 하다가 2015년에 120만 명을 피크로 해가지고 16년, 17년 해가지고 줄어들었죠. 11,400명, 뭐 어떤 분들은 15,000명, 14,000명 이상으로 사실 감소가 돼서 이제 인구가 유출이 시작됐다 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이런 이제 좀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울산 인구의 그 감소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유니스트가 생기기 전의 일인데 세계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그 도시 중에 대학이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도시는 그렇죠. 울산밖에 없다. 네네네.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 부족 등 이런 어떤 교육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그러니까 이제 15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가 다른 도시로 나간다. 이거 이제 큰 원인이 하나 되겠고요. 둘째는 조선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업황의 어떤 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유출하는 이제 그 젊은 층의 순유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이게 생각해야 될 게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근데 이분들이 울산에 사시다가 울산의 어떤 환경을 벗어나 전원주택이나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이게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아서 다른 데로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보게 되면 대학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을 좀 고도화해서 새로운 산업을 또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어떤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맞는 그런 정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결국에는 울산시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시나리오별로 인구가 지금 120만을 피크로 해갖고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150만, 뭐 200만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뭐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장기적으로, 이건 인구 문제는 절대로 10년이나 무슨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시나리오 플래닝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구 절벽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울산도 지금 유출 인구를 막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머물게 하는 도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이제 몇 번 저희가 언급을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2045년 정도 되면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저희가 참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런 그 사회 흐름의 큰 변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1인 가구가 선호할 만한 그런 정주 여건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혼술, 혼밥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더해서 이런 소형 가전제품, 그 산업도 이게 뭐 전체 가족 수가 많은 거에서 좀 더 이런 그 혼자 소형 가전 관련 그런 산업도 육성을 하고 또 뭐 이 노년층을 위해서 공공셀프 주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공급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1인 가구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총장님,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준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추세들도 많이들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그 유연성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갈 때는 사실은 저희도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럴 때일수록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 예측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가 되면 지금 현재의 모든 그런 70%의 직업이 그렇죠. 이제 없어진다. 뭐 이런 네.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훨씬 더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 거에 똑같은 게 아니라 형태는 굉장히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이런 기초적인 데 대한 우리 교육, 또 그런 추세를 읽으면서 그런 걸 참고해서 스마트하게 네. 이렇게 이제 자기 미래도 설계하고 쭉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러 얘기, 2018년 울산 미래를 향한 준비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변화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맞이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총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우리 유니스트의 신임 교원들이 오면 네. 꼭 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좀 목표를 높이 잡고, 네. 뭐 영어로는 저희가 aim high라는 네, 말을 네, 씁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자.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그렇죠. 않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move fast. 그런데 우리가 정했는 그런 목표를 쉽게 그렇게 포기는 하지 말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런 변화를 맞이해서 먼 목표를 좀 갖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특히 모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네, 요새 올해 화두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일상화되리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얘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보다 높은 관심과 논의가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울산의 보다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에 이제 울산 비전 2040이라는 어떤 원대한 계획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계획에 따른 어떤 실천 방안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의 삶을 좀 더 우리가 윤택하고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다고 하지만은 일자리도 어렵고 경제가 불황이라고 그러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본에 충실해서 이 난관을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예상되는 주요 이슈 그리고 사회 변화 속에서 울산시 또 시민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지방정부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변화 물결 속에서도 울산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명사초청 신년토론 2018 울산 미래를 향한 준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